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법칙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교과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 영상에도 봤듯이 지수법칙 세 번째에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나누는 수가의 지수가 더 작을 때,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지수가 서로 같을 때, 그리고 나누는 수가 지수가 더 클 때,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졌는데,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분수꼴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자에 문자가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a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5 빼기 3, 즉 a의 제곱이 됐었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지수가 같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모두 약분되어서 1이 되었죠. 세 번째의 경우는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에 a라는 문자가 남아있게 되고, 따라서 밑을 분모에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a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를 문자로 한번 정리해보면, 자,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a는 일단 0이 아닌 상황에서 n과 n이 자연수일 때 m이 n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a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 그리고 두 지수가 같을 때는 그렇죠. 1이 되고, 만약에 나누는 수의 지수가 클 때는 분모에 a를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의 지수를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법칙 3에서 세 가지 경우에서 뭐에 해당하죠? 그렇죠. 첫 번째, 나누는 수가 더 지수가 작은 경우죠. 그래서 그냥 a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숫자를 써주면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2번에서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자, 옆에 줄을 칠게요. 2번에 3개 이상의 수의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순서를 마음대로 하면 그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b의 6제곱 나누기 b의 제곱은 지수법칙 세 번째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죠. 그래서 6에서 2를 뺀 b의 4제곱 나누기 b의 5제곱이 되겠죠. 자, b의 4제곱 나누기 b의 5제곱은 지수법칙 3에서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 그래서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의 b를 쓰고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뺀 1인데, 사실 1은 생략이 되니까 b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먼저 지수의 거듭 제곱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형태를 정리하면 x의 지수법칙 두 번째를 이용하면 24제곱 나누기 두 번째 형태는 x의 2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지수법칙 3번에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 x의 24제곱 빼기 20제곱이 돼서 24 빼기 20을 하면 4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4번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문제를 다 풀어 놓아야 하고, 자, 지수법칙 네 번째에 도달을 했어요. ab의 m제곱과 b분의 a의 m제곱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자, 함께 하기를 간단히 보면 ab의 세제곱은 ab를 3번 곱한 거고, 지금 ab 상위는 곱이 다 생략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곱을 써주었어요. 그리고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같은 문자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의 a를 3번 곱한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죠. b분의 a의 세제곱은 b분의 a를 3번 곱한 거니까 분모 분자끼리 정리를 하면 분모가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AB의 세제곱은 A의 3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B분의 A의 세제곱은 분모 분자의 세제곱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수법칙 4번째를 정리해보면 M이 자연수일 때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 되고 B분의 A의 M제곱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예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영상에서도 강조했고 학습지에도 나와있죠. 음수를 짝수에 곱하면 곱의 부호는 플러스이고 홀수에 곱하면 곱의 부호는 마이너스이다. 이 사실을 유의하면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2의 A의 세제곱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지수법칙 4번째에 의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에도 4제곱을 해주고 A의 세제곱에도 4제곱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음수가 미치고 짝수번 곱하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어서 16이 되고 A의 세제곱의 4제곱은 우리가 지수법칙 몇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에 해당되어서 두 지수의 곱인 12제곱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지수법칙 4번째 그대로 적용하면 분모 분자의 4제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5제곱의 4제곱, y의 제곱의 4제곱이 돼서 분모는 y의 8제곱, 지수법칙 두 번째 이용하면 x의 몇 제곱? 20제곱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5번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정리를 해주고 문제 6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혹시 이 문제도 덜 푼 학생이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두 다 풀었나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의 궤곡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밑변, 높이, 가로, 세로, 높이 다 같죠, 길이가? 2의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5제곱으로 같죠. 그래서 부피는 2A 세제곱에 B의 5제곱에 얘를 3번 곱하는 거니까 3제곱이 되겠죠.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면 이번에는 자 2에도 세제곱, A의 세제곱에도 세제곱, B의 5제곱에도 세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 A의 세제곱의 세제곱, B의 5제곱의 세제곱이 되어서 2의 세제곱이 얼마? 8. 자, 얘를 정리하면 지수법칙 두 번째에 의해서 A의 9제곱, B의 그렇죠. 15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8A 9제곱, B 15제곱이 되고 더 이상 정리가 되나요? 안 되죠. 왜?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자, 생각이 크는 수학 한번 볼게요. 자, 세 학생 중에서 계산 과정이 잘못된 부분을 각각 찾고 바르게 계산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잘 정리를 했나요? 아니죠. 왜요? 7의 9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은 지수법칙 첫 번째에 해당하니까 지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더해줘서 7의 12제곱이 되겠죠. 자, 성우 한번 볼게요. 성우는 잘 했나요? 아니죠. 성우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수법칙 몇 번째에 해당하죠? 두 번째에 해당하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두 지수의 곱인 6 곱하기 4가 돼서 11의 24제곱이 되겠죠. 자, 나래 한번 볼게요. 나래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수법칙 몇 번째에 해당하죠? 세 번째에 해당하죠. 세 번째 안에서도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의 경우에 해당했었죠? 그렇죠. 첫 번째 경우.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작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밑 A를 쓰고 두 지수의 차이인 22를 써주면 되겠죠. 자, 똑같이 한번 써줄게요.
a의 21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법칙에 대한 교과서 정리를 모두 마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울 거고, 그리고 교과서를 정리할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